영웅 관우가 쓰러지고 간웅, 조조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두 개의 거대한 별이 동시에 지면서 그 빈자리는 곧바로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거대한 공백 속에서 피어나는 비정한 칼날 앞에 선 형제와 아들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절대 권력이라는 거대한 시험대 앞에서 피를 나는 형제의 정, 또 의리로 맺은 부자의 연은 과연 얼마나 무거울까요? 참 공교롭게도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위나라와 총나라 이 두 거대한 왕국에서 거의 동시에 벌어지는 두 가족의 비극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먼저 위나라로 가보시죠. 조조가 죽고 그 아들 조비가 위왕의 자리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왕위에 오른 그의 자리가요, 엉덩이에 붙일 틈도 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의 옥자를 뒤흔드는 거대한 위협이 성문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기 때문이죠. 그 위협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친동생 조장이었습니다. 전선에서 막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주 용맹한 장수인데 무려 10만 대군을 이끌고 수도로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고는 형의 안부를 묻기는커녕 싸늘하게 이렇게 묻죠. 선왕의 옥새는 어디에 있소? 여러분, 이건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죠. 사실상 형, 그 다리 내놔 하고 정면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조비에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버지 관 앞에서 형제가 칼부림을 할 판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가규라는 신하 한 명이 딱 나섭니다. 그가 조장의 군용으로 담대하게 찾아가서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를 툭 던져요. 전하, 부친의 상을 치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옥새를 다투러 오셨습니까? 이 한마디에 조장의 대의명분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결국 조장은 군대를 성 밖에 두고 홀로 들어와서 형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칼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핏빛내전을 막아낸 정말 대단한 기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군사적 위협이었던 동생 조장을 제압한 조비. 이제 그의 차가운 시선은 또 다른 동생에게로 향합니다. 바로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평생 자신과 왕의 계승을 놓고 다퉜던 동생 조식이었죠. 조비는 늘 이 동생의 문학적 재능을 질투하고 두려워했어요. 조비는 조식을 대전으로 끌고 와서 아주 잔인하고도 교묘한 덫을 놓습니다. 네가 시에 그렇게 재능이 있다니 내가 7걸음을 걷는 동안 형제에 대한 시를 한 수 읊어봐라. 단, 시 안에 형제라는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돼. 만약 못 지으면 그 자리에서 네 목을 베겠다. 아니, 이건 시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조식은 그 숨막히는 순간에 역사의 길이 남을 명시를 읊어냅니다. 바로 이 칠 보시죠. 콩대를 태워서 솥 안에 있는 콩을 삶는 상황에 빗대어서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났는데 어찌 이리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절절하게 호소한 겁니다. 이 시를 들은 조비는 부끄러움에 차마 동생을 죽이지 못하고 그의 지위를 깎아서 멀리 유배를 보내는 걸로 끝내죠. 시 한 수가 칼날 앞에 목숨을 구한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나라에서는 조비가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형제의 정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같은 시각, 저 멀리 서쪽의 총나라에서도 한 군주가 정말 비정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죠. 조비가 형제를 겨눴다면 이번엔 아버지가 아들을 심판해야 하는, 어쩌면 더 끔찍한 비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관우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한중왕 유비. 그는 이제 또 다른 골칫거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양아들 유봉의 죄를 심판해야만 했던 거죠. 유봉은 관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하러 가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이 지키던 성까지 잃고 돌아온 패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배신이었습니다. 유봉과 함께 상용성을 지키던 맹달이라는 자가 처벌이 두려워서 위나라에 투항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서 위나라 군대를 이끌고 거꾸로 상용성을 공격해온 겁니다. 믿었던 동료의 칼날과 적의 협공 앞에 유봉은 속수무책이었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성을 버린 채 아버지 유비가 있는 성도로 도망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로 돌아온 유봉을 맞이한 유비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땅을 치며 소리쳤어요. 내 아우 관우가 죽은 건 전부 너랑 맹달 때문이다. 네가 무슨 낯으로 나를 보러 왔느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차가운 살기가 흘렀습니다. 유비는 정말 끔찍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의로 맺은 아들을 어떻게 제 손으로 죽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관우를 구하지 않고 군율을 어긴 죄 또한 왕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유비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 제갈량이 다가와 쐐기를 박습니다.
유봉은 성정이 너무 강하고 사나워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훗날 주공의 대업에 분명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이건 사적인 감정을 버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냉정한 결단을 내리라는 뜻이었죠. 결국 유비는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립니다. 군사들에게 명해서 자신의 양아들 유봉의 목을 베게 하죠. 조비가 문학적 재능으로 동생을 시험하고 모욕을 주며 살려뒀다면 유비는 나라의 미래라는 대의 아래 아들의 목숨을 직접 걷어버린 겁니다. 왕의 의무가 아버지의 정을 이겨버린 참으로 비정하고도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아들을 제 손으로 죽인 유비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천만에요. 관우를 잃은 슬픔과 유봉을 죽인 죄책감이 한데 뒤엉켜서 거대하고 시커먼 복수심의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흉? 바로 동호를 향해서 말입니다. 유비는 마침내 모든 신하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직접 온 나라의 군사를 이끌고 동호를 쳐서 내 아우의 원수를 갚겠다. 제갈량을 비롯한 충신들이 지금은 위나라를 먼저 쳐야 할 때라며 들어 말렸지만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유비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복수라는 불길로 가득 차 있었죠.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지키려 했던 나라의 군율, 그리고 그 피 위에서 다진 복수의 맹세, 이글거리는 분노에 휩싸인 유비는 과연 동호를 멸망시키고 평생의 아우였던 관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복수심이 그와 총나라를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게 될까요? 그 결과는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시죠.